조선의 폭풍 영조 1년, 실록으로 본 피해 시작.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을 내가 끊는다. 당파로 나라를 흔드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 숨은 진실까지 끝까지 밝혀내라. 억울한 자는 살리고 거짓된 자는 베어라. 왕이 직접 판단하겠다. 물러설 곳은 없다. 조정을 어지럽힌 자, 누구든 죄를 묻겠다. 당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린다. 오늘부터 거짓은 설 자리가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이 아니라 왕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묻겠다. 실록은 기록한다. 1724년 8월 조선의 왕이 바뀐다. 경종이 승하하고 연인군이 왕위에 오른다. 새로운 왕, 영조. 그러나 이 즉위는 평온한 계승이 아니었다. 왕위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조정은 갈라져 있었다고. 노론, 소론 두 세력은 단순한 이견 차이가 아니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왕의 즉위와 동시에 폭발한다. 왕이 즉위하자마자 올라온 수많은 상소, 선왕의 죽음은 석연치 않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역적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의 끝에는 하나가 있었다. 책임 추궁. 그리고 그 중심에 서게 된 인물, 김일경. 실록은 그를 전국을 주도하던 자로 기록한다. 그는 소론 계열의 핵심 인물로 경종식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바뀌었다. 권력의 중심도 바뀌기 시작한다. 왕은 침묵하지 않았다. 즉위 직후부터 직접 전국에 개입한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옥사를 다시 조사하라. 억울한 자가 있다면 밝히고 죄가 있는 자는 숨기지 말라. 왕은 사건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시작된 것, 재조사. 조정은 즉시 들끓는다. 노론은 주장한다. 김일경은 국정을 농단한 자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반면 소론은 반발한다. 억울한 희생양입니다. 정치적 보복입니다. 상소가 폭주한다. 실록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소가 올라온 기록이 이어진다. 죄인을 엄히 다스리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관련자를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조선의 조정은 지금 끝없는 탄핵과 고발의 장. 왕은 결단한다. 김일경을 국문하라. 신국.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 이는 단순한 조사 이상의 의미였다. 왕이 직접 진실을 가리겠다는 선언. 신문이 시작된다. 누가 배후인가? 누가 조정을 어지럽혔는가?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혼란뿐이었다. 노론의 모함입니다. 소론의 음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목한다. 진실은 흐려지고 당파만 선명해진다. 왕은 분노한다. 실록에는 왕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당을 따져 사람을 죽이는가? 이것이 나라의 법인가? 그리고 명한다. 사실로 말하라. 당파를 말하지 말라. 하지만 조정은 멈추지 않는다. 결국 왕은 판결을 내린다. 김일경 사형, 법에 따라 처단하라. 이 결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전국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김일경이 죽자마자 상소는 더 거세진다. 그의 무리를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연루된 자를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아직도 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록은 기록한다. 이 시기 조정은 소란이 그치지 않았다고. 연쇄 처벌이 시작된다. 김일경과 관련된 인물들 하나씩 끌려 나온다. 조사, 신문, 처벌, 그리고 또 다른 상소. 이 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자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정치는 이제 논쟁이 아니라 숙청.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커진다. 무고한 자가 많습니다. 지나친 처벌을 멈추십시오. 정치적 보복입니다. 실록은 양쪽의 상소를 모두 기록한다. 한쪽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왕은 그 모든 것을 직접 본다. 그리고 다시 나선다. 모든 죄인을 다시 조사하라. 억울한 자는 풀어주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다스려라. 처벌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오늘의 죄인이 내일 풀려나고 오늘의 대신이 내일 처벌받는다. 전국은 완전히 뒤집힌다. 이 혼란 속에서 왕이 내린 가장 중요한 선언, 탕평책. 실록에는 왕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당에 얽매이지 않겠다.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쓰겠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다. 피로 겪은 현실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탕평을 선언했지만 당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상소는 계속된다. 저자는 노론입니다. 저자는 소론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전히 당이었다. 왕은 다시 말한다. 당을 말하는 자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조정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왕은 다른 명을 내린다. 농사를 장려하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세금을 줄여라. 실록에는 권농 정책과 민생 안정 명령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정치가 흔들려도 국가는 멈출 수 없었다. 이해 이상한 자연 현상도 기록된다. 유성이 떨어지고 해와 달에 무리가 지고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하늘이 경고하고 있다. 실록은 이를 그대로 기록한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모든 혼란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다. 하늘의 뜻, 혼란이 계속되자 왕은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 관련된 자를 모두 조사하라. 남김없이 밝혀라. 대규모 조사, 그리고 대규모 처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권, 적과 아군의 경계가 사라진다. 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보여준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상소, 반복되는 처벌과 복권, 멈추지 않는 당파 싸움. 그 중심에서 왕은 끝까지 개입한다. 그리고 조금씩 조정이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다. 당이 아니라 왕, 파벌이 아니라 기준. 이 모든 과정 끝에 비로소 시작된 것. 탕평책, 영조 1년. 그것은 단순한 직위의 해가 아니었다. 피로 전국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해였다. 실록은 말없이 기록한다. 수많은 상소, 수많은 처벌, 수많은 복권. 그 기록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흐름. 왕이 직접 정치를 장악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영조, 당이 아니라 나라를 보라.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법을 따르라. 조선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강한 왕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순간, 영조 1년. 그 해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조선 정치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해였다. 이처럼 실록 속 기록을 통해 우리는 조선 정치의 가장 치열했던 순간과 그 혼란 속에서 끝까지 권력을 붙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영조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와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을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